12월 24일 목요일 윈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늘 24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2,000 현금 지급안에 대한 의회를 소집해 오는 월요일 표결에 붙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하원에서는 개인당 현금 지원금을 $600에서 $2,000로 늘려 지급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으나 공화당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도 적극적으로 찬성한 안건을 공화당이 거부한 것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에게 이 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미국민들이 직면한 경제고와 필요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표결 후 28일까지 합의한 법안에 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하원과 상원은 오는 28일과 29일 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찬반 투표로 다시 의결에 붙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이 지지하는 개인 지원금 인상안을 거부하고 대신 외국 원조에 대한 지출 계획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23일 주류 언론은 아이다호 외딴 계곡에 사는 소년 쿠퍼 워트리히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쿠퍼는 썰매 타기와 스키를 좋아하는 소년입니다. 지난 10월 말 쿠퍼는 코로나에 감염돼 103도의 고열이 나면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후 쿠퍼는 다계통 염증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것은 코로나에 대해 매우 희귀하고 극단적인 면역 반응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쿠퍼는 미 전역에서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수백 명의 아이들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쿠퍼의 발은 몸집만큼 부풀어 올랐고 눈은 빨갛고 조금만 걸어도 코피가 나며 하루에 2번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심장염증과 신장 손상을 포함한 심각한 합병증을 앓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3분의 2의 아이들이 중환자실을 찾았고 평균 중환자실에 머문 기간은 닷새입니다. 진단을 받은 아이들 중 히스패닉과 흑인 어린이들이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염증 증후군의 증상으로는 발열, 복부 또는 목의 통증, 구토, 설사, 발진, 충혈된 눈,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염증 증후군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감염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감염을 막는 일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호주는 어제 23일 세계 최초의 사이버 폭력 퇴치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이버 폭력을 다루는 세계 최초의 법안이며 인터넷 폭력으로부터 폭넓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역 언론이 밝혔습니다. 호주 통신부 폴 플래처 장관은 인터넷은 커다란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온라인상에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법안으로 인터넷상의 폭언이나 공격적 콘텐츠를 제거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앞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 회사들은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정부 기관의 통지에 대해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익명이나 가짜 계정 뒤에 있는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폭력적이거나 테러적인 자료들을 올리는 웹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래처 장관은 제한된 법이 유해 콘텐츠에만 적용될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22일 미 연방 센서스국은 올해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120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 원인으로는 코로나 감염과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 인구통계학자인 윌리엄 프레이 선임연구원은 올해 인구 감소율은 120년 만에 가장 낮은 인구 증가율이며 심지어 스페인 독감이 확산한 1918년에서 1919년보다 더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인구가 줄어든 곳은 뉴욕주이며 일리노이는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웨스트버지니아 그리고 미시시피 순입니다. 또한 코로나의 여파는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올해 기대 수명이 작년 대비 1.5년 짧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일리노이를 비롯해 미국 23개 주의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일리노이주는 다음 달 1월 1일부터 $10에서 $11로 시급이 오르게 됩니다. 일리노이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3월 취임 직후 일리노이 최저임금을 6년에 걸쳐 $15까지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려면 앞으로 매년 $1씩 시급이 인상돼야 합니다.
한편 도시와 카운티에 따라 이보다 더 높은 시급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카고시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4입니다. 버팔로 그로브에 사는 한 가족이 자신들의 마당을 영화 크리스마스 스토리의 한 장면으로 꾸며 화제입니다. 버팔로 그로브에 12년째 거주하는 브렛 세프런과 아들 타일러는 자신의 집 앞마당과 뒷마당에 1980년에 유명한 영화 크리스마스 스토리의 장면들로 꾸미고 소품들을 장식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최근 몇 주 동안 수백 명의 구경꾼들이 방문해 지역사회에 화제가 됐습니다. 브렛과 타일러는 9년 전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집 주위를 색다르게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주소는 11 쿠퍼우드 드라이브 버팔로 그로브입니다. 12월 24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1,900만 5,033명, 신규 확진 8만 7,881명, 누적 사망 33만 5,692명, 신규 사망 1,474명,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1,114만 7,615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92만 5,107명, 신규 확진 7,037명, 누적 사망자 수는 15,643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96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